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 건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오늘 조금 밀리고 있네요. 지금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요. 흐름 자체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올라오고 빠지고 올라오고 빠지고 다시 올라오면서 빠질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지난 고점보다는 낮은 상태에서 빠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패턴 자체가 뭐 맞다 안 맞다는 것보다는요.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자주 그랬다라는 거죠. 뭐가 나왔다? 헤드앤숄더가 나오게 되면은 10번 중에 7번에서 많게는 9번까지도 하락으로 전환된 경우들이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아니나 저런 패턴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노란불 정도로 신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전하다 보면 노란불이 떴을 때 약간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패턴 자체가 헤드앤숄더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그 패턴이 완성이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과 모레 정도까지 음봉으로 내려가게 되면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일과 모레가 또 양봉을 올라오게 되면은 그 패턴은 아니게 되는 거죠. 다른 패턴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올라와서 고점이 높아질 건지 고점이 똑같아질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고점이 3,200포인트 언저리가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더 높아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 3,270포인트 언저리가 고비가 될 것 같고요. 3,200포인트를 맞고 떨어지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쌍봉 형태를 만들게 되고 여기서 또 떨어지게 되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의 또 변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고 하죠. 변수가 상당히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들이 상승 베팅을 한다던가 또 함부로 하락 베팅을 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이런 자리에서 지수와 상관없이 매매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제가 1월 달에 말씀드렸던 기업들, 업종들을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1월 달 여기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해서 상승해서 고점 신호를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해드리면서 저 때 많은 이제 전문가들과 시청자들, 뭐 방송들 그런 데서 전부 다 자동차, 뭐 반도체, 그리고 뭐 바이오 이런 쪽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좋다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아니다. 그런 기업들은 이미 다 갖고 관련주, 철강 관련주를 보셔라. 철강 관련주 중에서는 포스코 관련주만 잡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름에 철강 또는 철관 또는 스틸 들어가 있는 기업들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포스코 관련주 두 개 다 급등을 했죠. 포스코, 엠텍 보시면은 오늘 상승하는 게 역시나 슈팅이 나오면서 크게 급등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종목들을 미리 잡아놨다라고 한다면은 괜히 다른 종목에 고생할 필요가 없이 그냥 들고만 있어도 이득이 나는데 이제 사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나 둘 다 기업은 돈을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밑에 잡아놓았을 때는 전혀 독이 될 게 전혀 없는 기업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역시나 지금 핫한 종목만 봤을 뿐이지 앞으로 핫해질 종목을 전혀 잡지 않았던 게 저는 화근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역시나 문배 철강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철강 관련주, 스틸 관련주, 뭐 세아 베스트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잘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미리 1월 달부터 알 수가 있었던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철관 관련해가지고 또는 뭐 강철 그리고 구리 비금속 이런 것들의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이었죠. 자, 그러면 이런 걸 놓쳤는데 뭐 살 게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역시나 고려아연 이런 기업들 아직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지금 핫한 종목만 보일 겁니다. 이런 게 보이지 않겠죠. 좀 사놓고 기다리면 안 됩니까? 사놓고 기다리면 득이 생길 텐데요. 왜 그게 안 되는지는 역시 여러분들이 기다리질 못해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결제 관련주 잡아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 보이죠? 잡아놓고 기다렸던 분들은 왜 이렇게 안 가요? 전화도 자주 옵니다. 왜 이렇게 안 가요? 떨어집니다. 저는 그때마다 상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더 사면 되지 뭐가 걱정입니까? 내려가면 더 사면 되는 기업인데 실적이 매출이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올라갈 게 뻔한 기업이니까 들고 있으시면서 내려가면 더 사버리세요. 차라리 비중을 더 많이 실어서 수익을 더 많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여러분들 계좌가 말을 해주고 있을 것이고 놓치신 분들은 구경만 하고 있겠죠. 저는 그런 분위기가 역시나 여러분들이 기다리질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핫한 종목만 자꾸 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역시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날 오늘 올라온 이유가 비트코인 결제 관련주로 올라오기도 하고 쿠팡 관련주로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야, 전자결제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구나. 아직 올라오지 않은 전자결제 관련주를 봐야 되겠다라는 게 올바른 투자 관점이라 생각이 들고요. 전자결제를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하고 하면 역시나 블록체인과 보안이라는 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이 아니겠죠. 지금은 올라오진 않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올라갈 기업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역시 보안 관련주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도 많이 언급드려서 많이 아실 겁니다. 드림 시큐리티를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면 올라가질 않고 있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잡아놓고 안 간다 하시는데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결국은 보안 테마가 엮이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데 당장 안 가니까 사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리고 문현재 말고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가지 않겠죠. 저는 항상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남들이 관심 가질 때는 팔아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전자결제 관련주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드림 시큐리티와 같은 보안 관련주는 대응책으로, 대안으로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물론 드림 시큐리티 말고도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아직도 넘쳐나요. 지금 보시면은 지수랑 상관이 있나요? 지수랑 상관없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수가 멈춰있든, 지수가 올라가든, 지수가 내려가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갈 놈은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강남 땅을 사지 마시고 강남처럼 될 땅을 좀 매수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걸 미리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분석이다. 분석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책을 한 달에 4권씩 읽습니다. 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습니까? 아는 게 많아야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부예요. 공부라고 하는 건 차트를 어떻게 선을 긋고 어떻게 볼까요? 거래량이 어떻게 돼?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벌지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아연 가격, 뭐 구리 가격 올라가니까 당연히 철강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밀가루, 옥수수 관련주들 전부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역시 식량난이 올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식량난 관련주로 하림 잡으셔라. 하림 잡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외에도 역시 지난주에 오리온 같은 경우도 제가 잡아도 괜찮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올라갑니까? 식량난 때문이죠. 식량난 모르셨습니까? 다 아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아는 내용을 가지고 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은 분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내용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석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힌트와 방송에서 상담을 할 때 내용을 조금 더 좀 집중해서 들어보신다면은 굳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내려와 있는 종목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아직도 올라갈 종목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수두룩 빽빽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에 눈독 들이지 마시고 내려간 종목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조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게 어려우신다면은 방송 보시면서 힌트를 찾아내시고 상담을 주셔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인지 가져갔을 때 좀 불리한 종목인지를 조금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수 여기서 우리가 섣불리 지금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작에 여러분들이 올라갈 만한 기업을 잡아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안 좋을 시장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잡은 종목이 영 엉터리 종목을 잡아놨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지수가 힘이 빠져 있을 때 내 종목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교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종목들 역시나 지금 시장에 맞게끔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용기 잃지 마시고 전화를 많이 주시고 빨리 여러분들도 지수와 상관없이 앞으로 올라갈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그 종목 괜찮은지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글과 컴퓨터 18,700원에 20%에 한글과 컴퓨터만 8,700원에 20%. 8,700원에 20%요. 네네.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좀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2개월요? 네. 네. 한글과 컴퓨터 이 기업은 실적을 보고 사신 건가요? 그 동영방송에서 말씀하신 거 한 2번 보고. 그냥 2번 봤어요? 네. 일단 회사가 돈 진짜 잘 벌어요. 네. 2017년에 매출이 1,200억이었는데 올해 4,000억이거든요. 2020년이.
그리고 영업이익도 290억인데 680억으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사실 투자 가치로만 딱 따져보고 매력도만 봤을 때는 나쁜 기업도 아니고 좋은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기업이 바닥에 이렇게 있거나 올라가지 않고 있으면 좋다. 그러나 올라가 버리고 나면은 거기서부터는 조금 애매해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자리는요, 좀 애매한 자리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 왜 증권방송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추천을 하는가? 전부 다 양봉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좋다고 하죠. 저는 올라가기 전에 좋다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본다면 한글과 컴퓨터를 지금 살 필요가 있나라고 한다면 제 매매 스타일 관점에서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남들은 또 이렇게 좋아졌을 때 좋다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저는 그런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제 매매 관점에서는 이걸 굳이 샀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뭐 양봉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 매수하게 되면 떨어질 때 손절을 기본으로 하게 되는데 손절 포인트까지가 좀 머네요. 그래서 저는 많이 손절 잡지 마시고 18,700원 있잖아요. 네. 혹시 현금 비중이 있으세요? 네네. 매수하신 만큼 또 사실 수가 있나요? 네네. 시간적 여유는 있으세요? 네. 예, 그러면은 손절하지 마시고 내려가게 되면 14,000원대나 15,000원까지 밀리잖아요, 혹시나. 네. 혹시나 저기까지 밀릴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예, 내려가게 되면 겁먹지 마시고 사신 만큼 더 사실 텐데 여기 내려왔을 때 덜컥 매수하지 마시고 전화를 한번 더 주시고 사세요, 아시겠죠? 네. 지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일단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네. 예, 지금은 우리가 갭으로 뜬 다음에 밀리고 있는데 갭으로 떴다라는 것은 가려고 뜨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큰 문제만 없다면 시장의 문제라든지 종목의 문제가 없다면 제 생각에는 뭐 23,000원, 4,0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올라가면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그죠? 네네. 네, 올라가면 무슨 걱정이에요. 근데 내려가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올라가는 걸 지금 신경 쓸 게 아니라 내려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잡아놓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매매 자체가 내려갈 때 대응을 잘못하면은 큰일 나요. 네. 아시겠어요? 네네. 네, 저는 14,000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걱정할 만한 종목은 아니니까 내려가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길 바라고 올라가면 네. 22,000원대부터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좀 챙겨보자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올 바이오팜하고요. 네, 29,700원이고 보유가 10%요. 29,700원에 보유 10%요. 예. 추가 매수 하신 거예요, 최근에? 예, 예. 왜 하셨어요, 추가 매수를? 그거 한가 맞고 네.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또 떨어지니까 걱정되네요. 추가 매수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근데 함부로 했잖아요, 그죠? 예, 예. 임상 중단 소식이 있었죠, 그죠, 최근에? 예, 예. 좋은 그 내용은 직전에 아니겠죠, 사가지고 당연히. 떨어졌어요. 네. 뭐 일단 사실 이렇게 급락한 종목을 추가 매수하려면은 기다렸다가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잘못 추가 매수하게 되면은 괜히 잡았다가 한번 더 떨어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본다면은 G3 BNT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는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제가 상담을 한번 했던 종목이에요. 이때 한번 폭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밑으로 쭉 떨어졌다가 여기서 버티는 구간에서 상담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무슨 악재인지는 모르나 뭔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더 기다려야 된다. 추가 매수 함부로 하지 마시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다 보고 하자라고 말씀드려서 추가 매수 하지 말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한번 더 떨어지죠. 그죠? 예, 예. 추가 매수를 할 거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는다고 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 탈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G3 BNT가 아직까지 기회가 있고 재료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충분히 다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추가 매수를 미리 했으면 어때요? 한번 더 떨어질 때 충격이었겠죠. 그죠? 예, 예. 이런 것처럼 급락주를 매매하는 방식이요. 급등주 매매보다 더 어려운 게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지는 구간들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셨는데 한 번 더 떨어지면은 또 추가 매수 함부로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저는 더 이상은 손을 대지 마시고 이번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급등도 나올 수 있지만 급락도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급락이 나왔을 때 대처하는 경험을 쌓으세요. 지금 이건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고 어쨌든 예.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때 이후에 자리 잡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뭐 별다른 악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얘는 22,000원 선, 2만 원에서 22,000원 선에서 여기서 자리 잡을 겁니다. 예. 자리 잡고 나면은 한 2달,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예, 그때 얘가 자리 잡는 모습과 회사가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 나갈 수 있으니까 기회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은 손 더 이상 대지 마시고 2만 원짜리에서 한 달 정도 버티는 걸 확인하고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얘가 버티다 보면 또 떨어질 수 있겠죠. 예. 지금 TV 보고 계세요? 예, 예. 앞쪽으로 가볼게요. 앞쪽에 가보면은 여기 2020년 1월에 쭉 떨어지고 버티는 척 하다 가면 더 떨어졌죠. 그죠? 예, 예. 저 때 샀으면 어떨까요? 올라갈 때 탈출이 됐겠죠. 예.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얘도 한 번 더 떨어질 때 겁내지 마시고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17,000원이나 15,000원쯤 됐을 때 전화를 한번 더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뭐 손 쓸 방법이 없고 이제 추가하면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비중 10%에서 더 이상 늘리지 마세요. 예. 여기서 첫 번째 2만 원에서 버티면은 한 달 정도 지켜보다가 전화를 준다. 그리고 두 번째 15,000원, 17,000원까지 내려가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예. 전화를 준다라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네, 함부로 대응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예, 예, 예. 네, 다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대주전자 재료인데요. 네. 19,196원에 7% 비중이거든요. 19,196원이요. 196원이요. 예, 오랫동안 들고 계셨네요, 그죠? 예, 거의 한 1년 가까이 돼가는데 비중은 이거- 팔아서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7%였나요? 처음부터 그 정도예요. 다른 기업들, 다른 종목들은 어때요? 수익을 많이 냈나요? 아니면 물려 있나요? 아니요, 다른 것들도 수익은 나 있습니다. 주식하신 지는 얼마 되셨을까요? 한 2, 3년 정도 됐어요. 2, 3년 정도 되셨어요? 예, 어찌됐든 일단 결과가 상당히 좋아요, 그죠? 예, 어제 제가 이제 무료 강연을 통해서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매도는 자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예, 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지금 팔면 돼요. 예.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여기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워렌 버핏한테 물어봐도 모를 거예요. 예, 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여기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에 대한 해답을 방송을 통해서든 누구한테 물어봐서든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글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내용을 지금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거를 팔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본인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팔지 못하면은 더 갈 것 같기 때문에 못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욕심만 버리면 팔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문제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라는 회사가 이까지 올라온 건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왔어요. 37억을 벌다가 27억까지 줄었지만 91억이라는 영업 이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다가 얘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 뭐 전기차 이런 테마들도 싹 다 엮여 있고, 뭐 LED 형광체, 뭐 좋은 업종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시청자들이 못 파는 이유는 그 좋은 내용에 현혹됐기 때문에 더 가지 않을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냥 팔면 되잖아요. 수익 많이 내는 걸. 예. 또 이런 투자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도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라. 매도가 어려운 이유는 본인한테 있습니다. 본인 욕심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바른 투자 잘하셨고 저점에 잘 잡으셔가지고 올라올 때 잘 즐겼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저는 여한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더 올라가는 거 미련 안 가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면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고요. 매수가 주시요 85만 원에 50%요. 얼마요? 85만 원에 50%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한 2년 됐어요. 2년 되셨는데 이렇게 투자하세요? 아니, 다른 세경 하이테크랑 또 1년 동안 그냥 떨어져고 올라가지도 않고 화가 나갖고 여기다 다 박아버린 거예요, 지금. 그 화가 나면 사람도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면은 안 너무너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분노 조절을 못 해가지고 화가 나서 여기 내가 그냥 다 이게 올바른 투자입니까? 이건 투자가 보기도 아니죠. 싫어서. 그죠? 예. 화가 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왜 삽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지나가다가 뭐 때렸습니까? 아니 나한테 무슨 피해를 줬어요? 왜 얘한테 화가 나고 주식시장에 왜 화가 나요? 좋다고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그거는 나는 날마다 올라갔잖아요, 그래도. 뭐라고요? 날마다 올라갔었잖아요. 제가 산지로부터 이게 떨어져서 그렇지. 날마다 올라갔었다고요? 예, 자 그러면은 그전에는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날마다 올라가기 전에 샀으면 날마다 올라갈 때 즐겼을 텐데 지금 안 올라갔을 때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요. 이야기해드리고 예, 싶은 예. 거는 화가 났다. 화가 날 수 있죠. 주식하다 보면 그죠? 예. 억울할 때도 있고. 근데 그 억울함의 대상과 화가 나야 되는 대상은 나예요. 내가 무지했고 내가 실력이 없는데 함부로 주식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화가 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로 이어져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내가 화가 나니까 에이 삼성 바이오로에서 내가 이걸로 좀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잘못된 투자예요. 저는 이렇게 투자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좋은 결과가 잘 안 생길 수 있고 이렇게 고점에 살 수 있는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마인드 조절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마인드 조절 잘해야 된다, 감정 조절 잘해야 된다, 심리 싸움이다. 결국 지금 심리전에서 진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일은 벌어졌습니다. 안 해야 되는 걸 했잖아요. 근데 그죠? 그걸 제가 살 때는요. 네. 장기로 가려고 샀어요. 그냥 장기로 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장기로 가도 여기 사면 안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뭐 때문에 산지 알겠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알겠지만 다 틀렸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장기로 사실 거였으면은 저점에 좋은 종목을 사셔야 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저점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질 것 같다. 저평가 구간에 사셨어야죠. 근데 얘는 이미 고평가 구간, 이미 많이 올라온 구간에서 장기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떨 것 같아요? 멀리 봤을 때 좋을 것 같나요? 불리할 것 같나요? 당연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죠? 예.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못 하셨냐면 화가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리 분별이 안 될 정도로 감정이 막 올라올 때는 우리가 상대방한테 막말할 때도 있고 상대방한테 좀 본의 아니게 상처 줄 때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할 때도 있고 그런 행동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을 좀 잘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일은 결국 벌어졌기 때문에 안 해야 됐는데 했잖아요. 그죠? 네. 벌어졌기 때문에 손실이라든지 이제 뒷수습은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오늘 78만 원짜리가 저점이었어요. 이때까지. 네. 근데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얘는 또 다시 한번 아래쪽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지 라인으로 확인되는 게 뭐 72만 7천 원짜리 정도가 되거든요. 네. 저 정도까지 또 밀려 내려갈 수가 있어요.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도 시청자님께서 괜찮을 수 있다면 버텨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번 78만 원짜리가 여기가 무너지게 될 때 비중을 줄이셔야만 합니다. 네. 어쨌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너무 최고가에 사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려갔을 때 사실 72,000원짜리 떨어졌을 때 지지가 되면 단타적으로 여기 사서 올라갈 때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지금 너무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78만 원짜리 무너질 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네. 약간 비중 줄이시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종목 사지 마시고 명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화내지 마시고요. 주식시장에 화내지 마시고 포커페이스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네. 감정적으로 하면 이렇게 돈 날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잘 매도하셔가지고 제가 방송 보시면은 잡아놓고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들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사세요. 화가 나서 그런 걸 사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거 사지 마시고. 네. 네, 그렇게 잘 매매하시고 지금 이거는 78만 원 무너질 때 비중이 많으시니까 비중 조절하시는 게 어떨까 조언을 드리고요. 네. 버티실 수 있으면은 72만 원까지 한번 버텨보는 것도 추천드리나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반등시 그냥 빨리 매도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바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그 하나 시스템이요. 한화 시스템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비중은 50% 26,000원이요. 언제 사신 거죠? 어제 사셨어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 그냥 어제 사신 거네요. 어제. 며칠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젠가 그젠가 사시는 거네요. 그죠? 명절 네. 지나고. 예. 왜 사셨을까요? 저도 뭐 이거 한지 지금 한 2달밖에 안 됐거든요. 완전히 초보자거든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서 샀는데 뭐 사자마자 계속 올라가질 않네요. 네. 어때요? 주식 2달 해보니까 재밌나요? 아유, 이거 사서 뭐 좋은 마음으로 사셨을 거고 수익 날 거라고 생각하고 사셨을 텐데 어때요?
여기서 좀 이제 즐거움이 생겼나요? 아니면 조금 괴로움이 생겼나요? 잘 몰라갖고 뭐 힘드네. 주식 시장은요, 모른다는 말이 변명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초보자라는 딱지가 날 보호해주지도 못해요. 네. 우리가 어떤 운동을 가거나 어떤 운전을 하거나 초보 운전 딱 붙여 있으면은 어때요? 아, 저 차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비켜줘야 되겠다, 또는 양보해줘야 되겠다, 또는 아, 운전을 좀 이상하게 하더라도 이해해주자라는 게 되는데, 여기는 초보자의 돈을 뺏는 곳이에요. 시청자님은 돈을 뺏기기 딱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은 여기 주식시장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TV에 나오고 있는 저랑 싸우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시장에는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하고 돈으로 싸우고 있는 곳인데 이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그걸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한화시스템이라는 기업을 매수하셨을 때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고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테지만, 그렇게 사보니까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나죠. 그죠? 네. 왜 그런지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 일단 비싸잖아요. 뭐가 비싸죠?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좋다 하고 있죠. 뉴스를 보면. 그죠? 네. 그런 종목들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그거를 덤탱이 쓴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2달이 되셨든 한 달이 되셨든 10년이 되셨든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항상 비싸게 사서 계좌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세요. 시장은 항상 비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 자리는 단타적으로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신고가를 쓰고 넘어가는 자리인데, 사실 지난번 1월 달에 신고가 2만 원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다 다시 2만 원 뚫고 올라간 자리거든요.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죠. 여기서 2만 원으로 뚫었는데 밑에 이제 아래쪽에 지지라인이라고 있습니다. 19,500원짜리가 무너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네, 손실 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손절하시고 주식을 좀 더 공부하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주식 비중이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지금 계좌에 있는 돈 다 뺏어서 100만 원으로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100만 원으로 연습 먼저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공감 되시나요? 네, 알았습니다. 네. 네,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100만 원으로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9,500원은 무너지면은 손절하라. 여기서 안 무너지면 지지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튀어 오를 때 바로 정리하라라는 의견 드리고 100만 원으로 매매하자는 조언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3,900원에 30%. 23,900원 30% 언제 사신 거예요? 오늘. 뭐라고요? 오늘이요. 오늘요? 네. 저는 이제 다른 전문가랑 좀 다르게 오늘 사서 전화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맞는데요? 전문가님의 저기를 네. 소신을 꼭 또, 오늘 KTH를 네. 더블로 먹고선 팔았어요. 근데 KTCS인가 그거요? KTH. KT 하이텔. 아, KTH. 네네. 아, 이거요? 더블을 네. 먹고 팔았는데 네. 좀 불안해갖고 네, 잘했어요. 장이 불안해갖고 저기 네. 한국전력 오늘 들어갔거든요. 어때요? 근데 들고 가니까 이것도 득이 생기죠, 그죠? 회사가 돈 잘 벌고 들고 갈 만한 기업이고, 그죠? 네네. 네, 어차피 들고 갈 만한 기업은 저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전력을 오늘 사셨다라고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오늘 사신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네. 근데 제가 싫어한다는 건 오늘 사고 상담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샀는데 상담할 정도면은 지금 제가 아니면 매매를 하실 수가 없는 분인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아니, 도움이 없이는 매매를 할 수 없는 자립을 저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샀는데 그래도 전무님을 너무 믿기 때문에 믿으면 저랑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거지, 함께 하지 않는데 지금 혼자 하는데 이렇게 전화로 해야 될 정도면 지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매매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를 믿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합니다만은 네네. 네, 혼자서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요, 저는 매매를 멈추시고 한국전력을 살 게 아니라 매매를 네. 멈추시고 공부를 좀 더 하신 다음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비중을 좀 더 키워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지금 30% 돈 들어간 거 100만 원 이상입니까? 100만 원 미만입니까? 아니에요. 엄청나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굴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제가 보기엔. 이해가 되세요? 네. 적어도 오늘 사고 전화하면 안 되죠. 그래, 그 정도도 확신이 없고 그 정도도 지금 뭔가 믿음이 없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고, 문현진의 말 한마디가 아니면은 지금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시청자님의 재산을 책임져 드리지 않아요.
시청자님 돈은 누가 운영을 해야 돼요? 제가 알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전화하는 것 자체가 안 좋다. 그 정도 마인드로는 비중을 크게 들어가지 마라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를 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문현진 멘토가 좋아서,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올라가서 저 사람이 괜찮다. 이것까지는 저도 감사합니다. 저를 그만큼 믿어주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결국 시청자님이 운용을 해야 되는 돈이 너무 크게 들어갔다는 것과 하루 만에 전화할 정도로, 하루 만에 저의 의견이 없으면은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할 정도로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올바랐다고 하면은 사도 될까요?부터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맞나요? 그렇죠. 사고 물어볼 게 아니라 사도 네네네. 될까요?부터 문현진한테 물어봤으면은 아우 잘하셨습니다가 될 텐데 사고 네. 난 다음에 아우 샀는데 무서워 문현진이가 아니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무섭진 않아요. 예, 무섭지 않으세요? 네, 무섭지 네, 그래서 않고. 저는 일단 투자를 하실 차서 때 했고, 음. 확신에 차서 했고, 네. 그냥 이 앞으로의 전망을 제가 나름대로 하고 저기 멘토님하고 의견이 같은가를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인한테 확신을 가지세요. 그 확신이 없으면은 아까 네네. 다시 또 이 이야기가 다시 돌아가긴 하는데 네네. 문현진하고 생각이 같은지를 먼저 알아볼 게 아니라 네, 내 생각이 맞는지 사기 전에 물어보는 게 맞았고 맞아요. 사고 난 다음에 지금 불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아시겠어요? 네네네. 예, 지금 계속 해봤자 말싸움밖에 안 돼요. 네네네. 예, 지금 저는 시청자님이 올바르게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한국전력 사신 거 괜찮다 보거든요. 네. 좋다고 봐요. 제가 이 결론을 왜 뒤늦게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결국 혼자 해야 되는 시장이잖아요. 내 돈 내가 지켜야 되고, 그죠? 네네. 저에게 도움 받거나 조언 받는 건 너무 좋은데 제 도움이 아니고서 안 된다 정도는 안 돼요. 근데 오늘 사시고 전화하시는 거 자체가 불안해서라고 보여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한국전력 좋은 기업이에요. 장기로 가져가서도 좋고 지금 저도 사도 좋다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종목이에요. 네. 매우 좋은 자리고요. 그러니까 네. 확신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답안지를 먼저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놓고 난 다음에 맞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한번 해보고 곰곰이 한 다음에 답안지를 보는 게 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1번 적자 말자 답 맞나 확인하는 거 그거 발전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전력은 정말 좋은 기업을 잘 사셨는데 조금 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청자님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코멘트를 더 드리진 않도록 할게요. 잘 사셨어요. 네. 대신에 조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비중이 크다 싶다라고 하신다면 전 절반 매도 의견 드릴게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지금 여기서 올바른 대응을 하실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또 저한테 전화를 줘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죠. 떨어지게 되면 문현진 멘토님 괜찮다면서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할 수 있고 대응 전략이 좀 짜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 30% 많다고 보고 있고요. 절반 매도 네.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비중부터 줄이자. 떨어졌을 때 더 늘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은 정말 좋은 기업이니까 저는 보유 의견 드릴 거고요. 올라가게 될 때는 충분히 수익 보고 나와야 돼요. 한 35,000 정도까지 보유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 전략을 잘 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 내려갔을 때 2만 원에서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확신 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네. 네, 전략 다 짜드렸으니까 잘 들고 와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NK전자가 좀 궁금해서요. NK전자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2,000원에 비중 20%입니다. 12,000원에 비중 20%요? 네,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때 전문가님 추천주로 받아서 제가 잘 모르고 들어갔었어요. 제가 추천 좀 했나요, 이거를? 아니요, 전문가님 말고 다른 전문가님께서. 네, 다른 전문가께서 12,000원 추천했어요? 네 3년 전에. 3년 전에 추천했어요? 네네. 2017년에요? 18년 1월 정도 됐을 거예요. 18년 1월에 12,000원 네. 추천했다고요? 네. 왜요? 그땐 제가 주식 주린이라 잘 몰라가지고. 예, 뭐 일단 3년 가져갔는데 수익 났으니까 그분 실력 있네요. 그죠? 네, 그 출산하고 이제 애기 좀 육아하다가 보니까 주식이 좀 올라와 있어서 네. 더 가져가도 되나.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면 매매라고 해요. 자고 일어나니까는 이제 올라와 있더라. 네. 내가 수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잊고 살다 보니까 올라왔더라. 망각 매매라고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비속어로 이렇게 놀리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투자 안 좋아요. 그럼 이런 투자를 왜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냐면은 일단 네. 어때요? 3년 전에 매수하셨잖아요. 저 자리도 너무 높은 자리였죠, 그죠? 네네. 저런 자리 사게 되면 손절을 잘해야 돼요. 안 되면 이렇게 시간 다 날려먹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아끼기 위해서 시간, 이런 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부분들.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재미를 볼 수 있고 이런 걸 안 샀으면은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이렇게 높게 사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이걸 안 사고 다른 종목을 샀을 때 기회가 생긴다가 아니라 이걸 안 샀으면은 안 사고 현금을 들고 있었으면은 더 많은 기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걸 저는 너무 놓친 게 아깝다라고 하는 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복점이에요. 그러면 기다렸는데 본전 이상 올라왔어요. 그죠? 뭐 네. 해야 될까요? 뭐 매도해야 되겠죠? 맞아요. 네. 매도하는 게 맞아요. 이거 나하고 안 맞는 종목이 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애초에 내 매수가는 고정적으로 12,000원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어 버리니까 어때요? 높잖아요, 너무. 네. 그래서 이게 팔고 난 다음에 더 갈까요? 어쩔까요? 그거보다는 오랜 기다림 끝에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손실 날 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죠?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예. 그때 얼마나 그 좀 자포자기였는데 지금은 아유 수익까지 주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지금은 신고가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14,000원, 5,000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예. 나머지 비중으로만 거기까지 한번 노려보는데 안 가면 그냥 12,000원에서 다 매도하시고 새로운 새 마음, 새 뜻으로 한번 투자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 방송을 보시다 보면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네,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리 사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사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예. 예, 이거 팔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지금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는 거 어떨까요?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 나머지도 올라가지 않으면 12,000원 매도, 올라가면 14,000원 이상에서 다 매도하자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